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랜드 러닝 전문학습 공동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대신고등학교 교사 정미입니다. 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브랜드 러닝 전문학습 공동체 워크샵에 참여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들어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블렌디드 러닝 전문학습 공동체는요, 올해 만들어진 전문학습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업에 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학습 공동체의 연수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 워크샵을 위해서 서울에서 먼 길을 해주신 박정철 교수님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박정철 교수님은 현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교수로 계시고요. 환자를 돌보시는 의사이시고요. 네,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로 구글로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저도 박 교수님을 만나고 위해서요, 구글 코리아에서 여러 번 발표도 하게 되었고, 구글 공인 트레이너가 되었고, 또 현재는 저는 음악가 교사지만 음악보다는 구글로 더 많은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다들 아시죠? 혹시 구글 클래스룸 수업 레시피 책 아직 구입 안 하신 분은 아니시겠죠? 네. 교수님과 저와 또 여러 다른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 책을 내게 된 그런 영광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박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인생의 조그마한 디비토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글 문샷 팅킹으로 혁신하는 교실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정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정철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특히나 이렇게 뜨겁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프로젝터를 준비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할 내용들은 사실은 한 1박 2일 정도 계획을 잡고 해야 될 내용들인데 또한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또 말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건데 듣다 보면 약간의 울렁증과 약간의 구토 증상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전재철 선생님께서 앞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영상 저도 주세요 그러시면은 공유해 주실 거예요. 네. 공유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학교에 계시거나 하신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랑 영상 나눠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구글 문샷 팅킹으로 교육을 혁신하다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제목은 구글이지만 사실은 구글보다는 여러 가지 IT를 이용한 교육의 혁신들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구글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절대로 제가 구글에 어떤 협찬을 받았거나 이익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중력 좋으실 때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오늘 가져가셔서 집에서 내지는 주말에 숙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구글이 너무나 혁신적으로 잘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조언을 해주었어요. 11장의 짧은 책입니다. 구글 플레이북스라고 하는 거고 이 책은 여러분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글 올리시면은 이 펌으로 바로 내실 수가 있는데요. 주소가 복잡할 때 저는 비틀리라고 하는 단축 주소를 사용을 하죠. bit.ly 치시고 붙여서 구글이 학교에게 하는 조언이라는 걸 보시면 11장짜리 짧은 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한번 도입해 보시면은 상당히 구글리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데 무언가 좀 색다른데 그런 느낌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이 갖고 있는 사고 중에서 문샷 띵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문샷 띵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짧은 영상이에요. bit.ly 마찬가지로 구글이 학교를 만든다면 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의 강의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밖으로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두고두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구글이 학교를 만든다면 문샷 스쿨이라고 하는 거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구글 도구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뭐 구글 독스나 슬라이드나 구글 폼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구글 오피스 활용법입니다. 역시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it.ly 하시고 구글 오피스 비디오스라고 치시면은 1년의 영상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보시고 유튜브는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 이렇게 함정 세트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 밖으로 뺐어요. 저희 학습 공동체 이름이 마침 또 블렌디드 러닝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약간 온라인으로 뺀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교실의 미래입니다. 오늘 미분 적분에 대해서 내용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얘기들,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은 미리 앞으로 뺄 거예요. 미리 보고 오시고요. 우리는 교실에서 그거를 응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창조까지 할 수 있는 이 블룸스 텍솔로지의 가장 위에 있는 창조까지 할 수 있는 걸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아까도 우리 장학생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치대에 계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궁금한 왜 저 사람이 치대에 있는데 왜 이렇게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러 왔을까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성격상 이노베이션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지만 얼리 어답터입니다. 뭐든지 간에 일단은 남보다 좀 빨리 해보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흔히 말하면 이 똥인지 된장인지 빨리 먹어보고 주변에 좋으면 추천해주고 싶고 또 아니면은 말리고 싶고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얼리 어답터들 사회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제품이 오면 개봉키를 써요. 뭐 냄새는 어떻고요? 뭐 패키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써보니까 어땠어요?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뒤에는 단순한 도구에 대한 사용기가 아니라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상당히 묵직한 내용까지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해봤더니 어떻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 아마 이 영상 익숙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야기 5.3. 자, 요 소리도 한번 띄워가시고요. 처음에 잘 안 걸리죠, 네,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터넷이 시작이었던 시절이에요. 벌써 30년 전인데 모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이해를 못해요. 인터넷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왜 전화를 걸어요? 라고 이해를 하죠. 그 정도로 단시간 안에 인터넷과 기술들이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야후를 다음이 물리치겠다라는 야심찬 어떤 광고였는데 이제는 다음도 물리쳐 버렸죠. 유니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김희선 씨 나와가지고 광고하고 막 그랬었고요. 네이버는 또 처음 나왔을 때 전지현 씨가 또 광고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또 오죽하면은 인터넷 통신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접속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또 컴퓨터 채팅을 통해 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왔었죠. 다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이 세상이 바뀌었고요. 오늘은 앞으로 바뀔 세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선생님들이 어떠한 환경,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먼저 할 건데요. 한국의 특성상 손 들어주세요 하면 다들 손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드실 분은 자신있게 드시고요. 난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팔자 몇 박씩 껴주시면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아니요 해주시면 되겠어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올리고 보는 서비스다.
맞으면 손 아니면 팔짱. 하나, 둘, 셋. 네, 지금 거의 8, 90%가 맞다고 하셨고 아니라고 지금 강하게 팔짱 끼시는 분들이 지금 네. 사실은 정답이세요. 유튜브는 온라인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하게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고 감상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활용 팁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처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TGIF. Thanks God is 맞습니다. 영어과 일과하셨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십니다. 저희 때는 TGIF가 그거였는데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거다. 맞으면 손 아니면 팔짱. 하나, 둘, 셋. 네네 맞다. 점점 네 맞아요. 듣고 보니 맞으시죠. 트위터, 구글, 인스타, 페북. 요게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 친구들한테는 TGIF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미 늦었어요. 요즘 동영상은 거의 틱톡으로 초등학생들 넘어가기 시작했죠. 인터넷으로 유튜브 방송을 보던 거는 트위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라이브 방송이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속도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따라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혹시 나는 이 네 가지 계정 다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랑스럽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스스로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틱톡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면은 부끄러울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몰래 이 작은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안 보여요. 관리가 안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디에 뭐가 돌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네 가지 계정 없으시다고 하면은 꼭 만드시고 트렌드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했던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의 어린이 버전이다. 맞으면 손 아니면 팔짱. 하나, 둘, 셋. 네, 한 4분 정도 맞다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마 초등 선생님들은 아니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고요. 마인크래프트는 말 그대로 가상현실에서 그냥 행복하게 돌아다니는 어린이용 게임이에요. 빌딩도 만들고 산도 파고 다리도 짓고 재미있게도 물리화학 법칙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화산을 만들고요. 거기 나오는 마그마에 물을 부으면 화강암이 돼요. 그거를 막 캐면 벽돌이 됩니다. 그걸로 집을 만들어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성도 만들고 그러면서 가상현실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입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인크래프트가 갖고 있는 교육적 목적,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치과 의과에서는 이거를 대학생들 상대로 교육으로 써요. 뭐냐면은 저희가 역학조사를 종종 하거든요.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코로나 31번 환자가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 막 그런 내용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도시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도만 보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상에다가 가상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안에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돌아다니는 가상의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학 연구를 하기에는 마인크래프트만큼 좋은 또 환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메디컬 마인크래프트라고 종종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어린아이들 병원 학교를 다닙니다. 오랫동안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친구들을 모아놓으면 서로 막 교차 감염을 시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인크래프트에다 친구를 모으는 거예요. 가상의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수업을 들어요. 거기에서 수업하는 내용들과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누가 배우느냐? IBM의 왓슨이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구나,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버 석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재밌는 과학성을 보여주는 물리학과 학생이다. 맞으면 손 아니면 팔짱. 하나, 둘, 셋. 네, 100점입니다. 100점. 다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들 잘 아시는군요. 이분은 그 쿠팡맨이라고 하는 택배 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연구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허통령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빨대를 100개를 꽂아가지고 빨면 과연 빨릴까 안 빨릴까 너무 궁금한데 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기 딱 좋은 그런 실험들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뭐 껌을 300개를 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허황한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보람TV가 강남에 빌딩을 샀다고 해서 신문에 나왔었죠. 이분은 이미 빌딩이 있으시대요, 강남에. 흔히 말하는 유튜브 1세대입니다. 허통령이라고 불렸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뭐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2018년 이후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인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순서는 1위가 네이버, 2위가 카카오, 3위가 유튜브다. 맞으면 손, 아니면 팔자. 하나, 둘, 셋. 네, 용기 있게 한 분만 지금 맞다고 하셨는데 네이버를 많이 쓰시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많이 쓰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반대고요. 유튜브가 1위고요.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속도가 불과 1년 만에 1.5배씩, 5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유튜브가 압도적인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고 동영상에 있어서는 유튜브를 따라갈 만한 플랫폼이 아예 없어요. 그 정도로 유튜브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 사이에서 아주 널리 펼쳐진 사용되는 플랫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혹시 이런 고깃집 가보셨나요? 고기는 내가 먹고 싶은데 그렇다고 회식은 싫어요. 노래방도 가기 싫고 2차, 3차 싫어요. 그러면 혼자 가는 거예요. 가서 고기 먹고 넷플릭스 꽂아가지고 보던 거 보고 깔끔하게 집에 가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맞아.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회식하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기구가 예전에는 거대한 카메라에 조명이 달려야 그나마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자체가 4K, 5K까지 촬영이 되고요. 여기에 조명과 마이크만 달고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걸 교실에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너무 기술이 강력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송금하고 뭐 다운받고 주식 투자하시고 이제는 이런 기구만 있으면 뭐든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문제는 그러한 사회로 아이들을 내보내는 우리들은 과연 바뀌었는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일까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아마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니까. 그게 최고라고 믿고 있으니까. 에듀케이션 1.0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에듀케이션 방법은 루틴하고 매뉴얼한 일에 가장 적합한 인재들을 양성을 해요. 올해 있었던 일이 내년에 또 반복이 됩니다. 회사에 갔어요. 예산안 짜고요.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개발해서 집행해요. 그 다음에 결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년 또 하고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후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이 가능했던 시대고요. 혼자서 열심히 손으로 엑셀 파일 정리해서 그래프 그리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가장 알맞은 아이로 인재로 성장을 시켰는데 앞으로의 미래에는 넌 루틴하고 인터퍼스널 사람과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게 된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가 딱 좋은 예죠. 누가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넌 루틴한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년 일, 내지는 다음 달 일도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러한 거 해결하려면은 혼자 해결 못하죠. 코로나 누구랑 해결해야 돼요? 의료인, 정치인, 과학계 여러 가지가 함께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인터퍼스널한 스킬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혼자 공부해서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가면은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고 내보내고 있는데 막상 나가보면은 글쎄요,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여쭐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은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알약을 2개를 줍니다.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는데 빨간 약은 뭐냐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무언가 더 멋진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물론 앱도 다운받아야 되고 뭐 배우기도 해야 되고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의미가 있죠. 반면에 파란 알약을 드시면은 오늘 저랑 한 이야기를 까맣게 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아주 행복하게 가실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뭘 했지? 그러시면서. 그리고 내일부터
똑같은 교육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죠. 최소한 보라색 약이라도 드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이고요. 끝날 때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때 최대한 좀 많은 분들이 빨간 약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루에 한 80%, 70%는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화학을 전공을 했다가 선배가 앞으로는 치매가 안 뜰 거라 해서 치과를 갔어요. 그리고서는 임플란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수련을 받았는데 거기 있는 지도 교수님이 야 너 생화학 했어? 그래서 줄기세포를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줄기세포를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의외로 지금은 또 교육 쪽에 뛰어들어가지고 구글을 이용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전파를 하고 있고요. 확실한 거는 4년에서 5년쯤 뒤에 네이버에서 박정철을 검색하시면 저는 분명히 딴짓을 또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아마도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글 이노베이터라는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열심히 전파를 하고 있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중에 꼭 구글 이노베이터의 자격을 좀 획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정미애 교수님들 같이 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 수업 레시피, 구글 클래스룸 실무 레시피, 구글 클래스룸 도입에 관련된 책도 이제 썼었고 작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고들을 하나의 책으로 좀 모아가지고 냈었는데 다행히 이제 과학창의재단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갖고 왔거든요. 나중에 간단한 게임 통해 가지고 선생님 한 분에게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감동 깊게 읽었었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베스트셀러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베스트셀러로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초, 중, 고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석박사까지 따면 더 좋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기업에 취업하면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 시간. 이제 밥 먹으려고 딱 손가락 들었는데 인공지능이, 로봇이, 코로나가 밥그릇을 뺏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점점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당연한 것은 없다. 나는 국문학과니까 국문학을 평생 해야지 불가능하죠. 사실은 더 다른 직업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운이 좋아서 국문학을 전공하더라도 제 생각엔 평생 국문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오래 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의 평균 기대수명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149세래요. 149세. 저희가 알고 있었던 세대에는 60대 은퇴해서 정원도 가꾸고 손자도 보다가 자연스럽게 로그아웃을 하면서 이제 끝났었는데 이제는 60세에 은퇴를 한 다음에 무려 9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시대가 오는 거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러죠. 그러면 진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저희 치과계에도 벌써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람 일을 빼는 로봇이 나와가지고요. 진짜로 사람 일을 뺐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저걸 뺄 수 있으면 저는 편해질 것 같은데 그럼 환자분들이 치과에 안 오고 집에서 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생기는 거죠. 중국에서는 임플란트를 로봇이 신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을 찾아봤더니 로봇이 막 신고 있고요. 의사가 옆에서 드릴 바꿔주고 있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는 수술을 하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스타라고 하는 연조직을 절개하고 봉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인데 한번 봤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꽤 빠른 속도로
꽤 정확하게 봉합을 합니다. 연주직 봉합이 왜 어렵냐면 움직여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연주직을 허공에다가 꿰매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로봇이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스튜던트들한테 니네 열심히 봉합 훈련 안 하면 이제 로봇한테 미래를 뺏길 거다라고 겁을 줬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거 엄청 비싸서 못 하실 거라고. 알고 볼 때 한 30억 정도 한대요. 너무 비싸서 지금은 못 하겠지만 저는 확신컨대 앞으로 몇 년 안에 샤오미에서 저렴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샤오미 종합 로봇을 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할 일들을 점점 뺏기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북대학교 앞에 있는 강대 호수라고 하는 가요에도 등장하는 되게 유명한 호수예요. 제가 드론을 직접 날려가지고 찍어줬어요. 일주일만. 뭐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드론 자체가 너무 쉽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4K 영상을 이렇게 멋지게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왜 드론을 처음에 샀냐면은 치과에 근무를 하니까 치과에서 한번 드론을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일랜드에 있는 한 아버지가 한 4년쯤 전에 저보다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요. 아이의 이빨을 드론으로 빼버렸습니다. Entry? Entry? On road? Funny? No? Hooray! Now we have to find the dude. 저희가 하루에도 치아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빼거든요. 웃는 애는 처음 봤어요. 되게 저희가 치과에서 이 빼면 울거나 뭐 기절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셋 중에 하나인데 얘는 심지어 마취도 안 했거든요. 아픔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이 빼주니까 막 신난 거죠. 아 이게 앞으로 미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은 상당히 좀 겁도 나고 암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는 애도 웃게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기술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구글을 교실에서 한번 써볼까? 그럼 혹시 죽은 줄 알았던 애가 막 살아나고 벙어린 줄 알았던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에드텍입니다. 저는 지금 에드텍에 지금 푹 빠져서 그 교실에 생기는 변화를 보면서 너무나 이 웃는 아이한테 치아 빼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구글이 갖고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신이 문샤딩킹이에요. 모두가 달을 잘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개발합니다. 적외선 망원경, 렌즈가 2개 달려, 3개 달려 있고 막 다 그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달을 잘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잠깐 망원경을 만들 게 아니라 좀 어렵더라도 로켓을 만들어서 달로 직접 가서 달을 보고 만져보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문샤딩킹, 달을 향해서 쏘는 정신인데 구글은 이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입견, 편견, 기존의 기술이 없이 오로지 백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희 대부분의 회사나 학교는 작년 대비 한 10% 정도의 성장을 늘 목표로 합니다. 작년보다 10%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10% 성적을 올리고 10% 행복하고 저희들도 작년보다 10% 좀 가게가 좀 윤택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또 10% 살 조금 빼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계획 세우시는데요. 10%가 아닌 10배 성장을 꿈꾼다라고 한다면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작년에 내가 논문을 한 편 썼는데 올해 10편을 써야 된다. 작년에 대학을 1명 보냈는데 10명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는데 쥐어 짜는 거는 10% 가능합니다. 항상 예산도 줄이고 뭔가 조금 더 하면 가능한데요. 10배 성장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백지 상태에서 계획이 나온다는 거죠. 기존의 교실을 혁신한다. 기존의 플랫폼, 기존의 인프라에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10배 더 행복하게 하고 10배 더 잘 배우게 한다면
백지 상태에서 어쩌면 제 생각에는 강단도 없어져야 될 거고요. 책상 의자가 없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재하지 않는 그 기술로 작년 대비 10배 성장이 가능할 거다. 그게 바로 문샷 띵킹이에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구글이 교실에 혁신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생명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서 계속 우리는 배워야 되는 저주에 빠져버렸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재 초등학생은 평생 6개에서 8개의 직업을 가져야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저희는 참 다행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직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리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로봇이 나왔는데 나는 뭐 이탈리아풍의 스파게티 쫙 누르면 뚝딱뚝딱 스파게티가 나와. 백주부의 김치찌개 맛있죠? 그러면서 백주부의 김치찌개 나오고 레시피만 넣어버리면 요리가 나오면 요리사의 역할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뭐 소주 먹고 울면서 한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악물고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머신러닝, 인공지능, 로봇이랑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아이들을 러닝머신으로, 배우는 기계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입에다가 3 더하기 3은 6이고 2는 4, 2, 4, 8 넣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바다가 나오면 스스로 찾아가지고 배를 만들고 산이 나오면 스스로 배워서 비행기를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지는 자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2개의 영화가 있어요. 하나는 007, 하나는 맥가이버인데요. 007 영화 보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미션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출동을 하려고 그러면 닥터 큐가 딱 잡죠. 그러면서 확 끌고 와가지고 막 선물을 줍니다. 요거는 뭐 레이저가 나오는 뭐 반지야. 요거는 뭐 톱니가 달린 시계야. 그럼 영화 내내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레이저 빨리 썼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봐요. 그러다가 영화 맨 마지막에 레이저로 탁 탈출을 하죠. 그럼 어떻게 막 박수 치면서 영화 참 재밌다,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에듀케이션 1.0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국영수 위주로 토익, 토플 성적 요 정도 하고 좋은 대학 이렇게 가면은 너는 대기업에 갈 수 있고 그러면 성공해. 열심히 공부하자. 야자하고 자율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앞으로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007이 아닌 맥가이버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맥가이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맨날 뭐 어디 가서 잡히고 묶여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막 울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죠. 그리고서는 여기 있는 커피와 여기 있는 고구마를 세제에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폭탄이 되지. 이러면서 탈출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응용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뚝딱뚝딱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일한 도구는 주머니 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저희가 주어야 될 거는 고구마, 마우스, 커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재료를 다 주는 것보다는 주머니 칼 하나만 주면은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머니 칼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디퍼러닝이라고 하는 재단, 휴렛 패커드에서 말한 6가지 디퍼러닝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런-투-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4C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미국 교육부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인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필수 스킬 중에 이 4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에 휴렛 패커드 재단은 2가지를 더 추가해서 디퍼러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는 아카데믹한 마인드셋. 앞으로는 먹고 살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인생이 길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좀 깊이 팔고 약간 학자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면서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런-투-런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주머니 칼이 바로 런-투-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궁극의 목표는 여기 국어 선생님들 계실 거고 영어 선생님, 음악, 미술 선생님 정말 많으실 건데요. 교실에서 음악에 대해서 가르치고 미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음악을 공부하시고 미술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나는 음악을 이렇게 공부했어. 나는 미술을 이렇게 공부했더니 좋아지고 잘 배웠어.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그 과목을 배웠던 런-투-런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는 의외로 단편적인 지식들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이걸 잘하니까 가르쳐줄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앞으로 계속 스스로 배워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궁극의 기술은 바로 런-투-런 기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조금 천재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조시 웨인스킨이라고 해서 9살의 미국 체스 챔피언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체스를 잘 못 떠가지고 인생이 조금 이렇게 몰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21살 때 길을 가다가 이 중국인 노인들이 태극권을 한 걸 보고 거기에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태극권을 배웠는데 불과 5년 만에 태극권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우 얘는 천재잖아요. 뭐 그래요. 맞아요. 9살의 체스 챔피언이면 천재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체스는 머리로 하는 거고요. 태국어는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두 개 다 잘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걸까요? 이 사람이 쓴 책 배움의 기술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체스건, 태극권이건 모든 것에는 배우는 요령이 있다. 나는 그 요령을 알고 있다. 그게 바로 배움의 기술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배우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테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코딩도 배워야 될 거고 인공지능도 배워야 될 거고 뭔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다 가르쳐줄 수 없잖아요. 배우는 기술, 빨리 잘 배우는 기술만 가르쳐준다면 아마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겠죠. 근데 저희들의 학교는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단편적인 지식들을 잘 외워서 누가 컴퓨터보다 계산을 더 잘하고 누가 인공지능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가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고 있어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로봇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면은 인간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창의, 상상, 응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맨날 암기만 하다 보니까 정작 매뉴얼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인공지능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을 제대로 연마를 못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케아라고 하는 혹시 가구 회사 아시나요? 예. 이분들이 가구도 참 잘 만들지만 매뉴얼 보시면 기가 막혀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림만 있는데 따라하면은 가구가 뚝딱뚝딱 만들어지거든요. 참 매뉴얼을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요 매뉴얼을 안 따라하는 괘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케아 해커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 뭐 하냐면 이케아를 산 다음에 괘씸하게도 매뉴얼을 안 봅니다. 그리고서는 의자가 있는데 이걸로 뭘 만들까 고민한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자전거를 만들어줘요. 침대를 샀는데 매뉴얼 안 봐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부품을 본 다음에 우리 애가 미끄럼틀을 좋아하니까 미끄럼틀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미끄럼틀에 비밀의 방이 달린 침대로 변신을 시킵니다. 혹시 이케아 가방 아세요? 파란색 큰 가방? 네. 그 가방을 산 다음에는 이걸 가방으로 안 써요. 이걸 뭘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한 다음에 좀 많이 불편하겠지만 팬티를 만들어서 입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케아 해커처럼 좀 삐뚤어지고 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고를 교실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흉통을 트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 안 보셨다면 이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캐럴 디웨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아이들한테 되게 어려운 퍼즐을 준대요. 그러면 첫 번째 애들은 대부분 못 풀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퍼즐을 싫어해요. 저는 부모님 내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원래 퍼즐을 못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즉 나의 능력은 고정되어 있어요라고 하는 픽스드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 못 푸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에 가다가 되돌아온대요. 선생님, 왜? 이거 퍼즐 어디서 팔아요? 왜? 지금 오늘은 잘 안 풀리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해보면 풀릴 것 같아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내 능력은 지금 오늘 여기에 있지만 좀 더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로우스 마인드셋.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 그로우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성장력.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미래에는 강자와 약자가 나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와 배우려 하지 않는 자로 나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실에서 이러한 배우려고 하는 문화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많은 선생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선생님 스스로가 배우고 있다는 걸 학생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접시 돌리기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되게 어려운데 집에서 막 돌리고 있으면은 저희 이제 와이프가 혀를 찌릿하면서 아, 중년의 위기가 저런 형태로 보이는 거구나.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애들이 웃어요. 아빠 뭐해요? 계속 합니다. 와장창 처음에 구경하다가 가버려요. 그러다가 마침내 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니까 접시 돌리기가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 요령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저글링 3개까지 성공을 했고 4개째 연습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실패가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풀어봐. 너 왜 몰라? 엉덩이 대 빡! 이게 저희 때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실패할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배우는 과정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역시 너희들처럼 배우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 어렵더라, 너희들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짜잔! 성공했다.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서로 축하해주는 모습. 얼마 전에 구글 이노베이터 과정을 갔다 오신 신민철 선생님이 이노베이터 구글 코스에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을 해오셨어요. 페일벨이라고 하는 건데 종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종인데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그 종을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게 돼요. 그게 무슨 거냐면은 프로젝트를 했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걸 접어버리면은 가가지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럼 모두 축하를 해줘요. 실패라고 하는 게 부끄럽고 감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실패했어. 이걸 통해서 배웠어. 그리고 한 번 더 도전할게. 그거를 축하해주는 문화가 교실에서 좀 생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실 안에서 이제 왓에 대한 내용을 조금 뺐으면 합니다. 지식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what도 있고 why도 있고 how도 있고 한데요. 저희 대부분 교실에서는 왓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채점하기도 편하고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왓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왓을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숙제를 누구랑 해요? 그랬더니 1등이 누구였냐면 엄마, 아빠, 형, 말도 안 되죠. 누굴까요? 구글. 알렉사랑 한대요. 알렉사. 선생님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많은 애들이 알렉사한테 과외를 받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왜 이렇게 과외를 많이 하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이름이 알렉사예요. 애들이 집에 가서 모르는 거를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헤이 알렉사,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38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얼마라고? 38만 8천. 얼마라고? 38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줘요. 엄마한테는 2번만 물어봐도 벌써 스피커가 쫙 올라오죠. 100번이고 1000번을 게다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왓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정확하지까지 해요. 제가 지금 가장 억울한 것 중에 하나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행 저는 명까지 외웠거든요. 그 힘들게 외웠는데 명은 이제 아니래요. 이거 어떻게 왓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억울하거든요. 근데 왓은 바뀌더라고요. 그러한 지식을 학교에서 지금 달달달 외워가지고 막상 사회에 나갔는데 왓이 바뀌어 있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근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터넷에 물려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물어주니까 엄마 아빠보다 심지어는 선생님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왓은 이제는 인공지능이랑 배우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교실에서 저희는 뭘 배워야 될까? 고혈압의 기준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130에 90에서 120에 80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미국에서는 고혈압 기준이 바뀌었는데 아직 한국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면 바뀐 줄 몰라요. 진료 받으시는 경우에 혹시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요즘 고혈압 기준이 뭔가요? 슬쩍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옛날 기준 하시는 분 꽤 계실 거예요. 공부 안 하시면 몰라요.
왓은 바뀌면 아차하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바뀔 수 있는 왓을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왓은 살짝 밖으로 빼주시고요. 고혈압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운동도 하고 있고 혈압약도 먹고 있고 매콤짠도 안 먹고 유전도 없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할까? 이게 사실은 리얼월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고민인데 학교에서는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왓에 대해서만 달달달 외운 다음에 막상 사회에 나가니까 Y랑 How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왓을 조금 빼고 Y랑 How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아지면 어떨까? 그게 앞으로 런투런 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해보려고 했더니 확실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왓도 지금 해야 되는데 Y랑 How까지 하려고 하면 애들도 지치고 선생님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편법을 썼죠. 흔히 말하는 거꾸로 수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왓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 거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학생들이 보고 오면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Y와 How에 대해서 토론하는 식으로 했더니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됐고요. 컨텐츠의 깊이도 상당히 깊어집니다.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건데 어쨌건 이러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는 하버드 의대가 본과 4년을 모두 플립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예 교수님들이 강의를 안 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동영상이 올라가고요. 교육의 교실이에요. 다 웃고 떠들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사실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Y와 How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환자는 왜 이렇지? 이거 어떻게 치료할 거야?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진짜 앞으로 미래에 닥칠 사회에 준비가 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거죠. 점차 대학들이 강의를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그게 점차 초중고로 전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내가 바로 왕이다 하면서 지식의 왕으로 군림하던 교실에서 이제는 넌 요게 궁금하구나, 넌 요걸 좋아하는구나 돌아다니시면서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아이들의 지적 여정을 꾸며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챙겨주시는 아이들 옆에 가이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티칭이 아닌 코칭입니다.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 강단 위의 현자가 아닌 아이들 옆에 가이드로 역할이 바뀌는 거죠. 가장 좋은 예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예전에 마차 탈 때 이렇게 탔었죠. 자, 동대구역이요. 그럼 마차에 타요. 그럼 마부가 탁탁 가서 내려줍니다. 그게 마차를 타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엔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엔진을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엔진 누구를 대신하는 거죠? 말.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둬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이렇게 안 생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진 위에 승객이 올라타버렸어요. 내가 동대구에 가고 싶으면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한 명이 사라졌죠. 누가 사라졌죠? 그게 교실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아니면 학교가 아니면 배울 데가 없으니까 아침 9시까지 와서 분필 맞아 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손에 엔진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구글, 무크, 전 세계에 있는 좋은 강의들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는 몽골에 있는 한 어린이가 무크를 통해 가지고 물리학을 배우고 MIT에 입학을 하고요. 창 던지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배울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배워서 실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창 던지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유튜브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실에서 마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부는 바로 저희들이죠. 그럼 저희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저희들의 운명은 끝인 걸까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생긴 겁니다. 바로 엔진 위에 올라타서 폭주하지 않도록,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느리게 가고 있으면 빨리 가도록 격려할 수 있는 코치와 가이드의 역할인데 사실은 그게 더 재밌어요. 혼자 떠들고 가르치던 것보다 한 명 한 명의 숨어있는 재능들을 발굴해 주시고 애들 격려해가지고 키워주시는 재미가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에서 가끔씩
소름 돋는 감동이 와요. 아, 내가 교육자로서 정말 뿌듯하다. 우리 아이의 갖고 있던 재능을 이렇게 발굴시켜주다니 너무 좋다. 그런 순간들이 종종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맛을 좀 더 줄이고 Y와 하우를 강조하시고, 그리고 교실 전체에서 같이 배우는 그러한 문화들이 좀 생김으로써 앞으로 조금 더 재밌는 좋은 교육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정말 많은 노하우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실제 제가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이 보여드릴 건데 다 따라 하시려면 좀 어려우실 거고요. 이 중에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아, 저거 난 꽂혔어, 저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만 먼저 시작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교육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딱 100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맛있죠 그러면서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고 레시피가 마음에 드시면 같이 그냥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영상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은 선생님들 오늘 숙제입니다. 밤에 유튜브 채널 하나 꼭 개설하세요. 1인 1채널.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게 결국은 다 컨텐츠들입니다. 그거 그대로 촬영하시면은 아직까지는 복잡한 편집 필요 없어요. 다 단순한 영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외계인이 왔어요. 지구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구글을 보여줄 건데,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유튜브를 보여줍니다. 유튜브 안에는 인간의 희노 애락이 다 들어있고요. 바보 같은 모습, 재밌는 모습, 그리고 놀랍게도 삶의 지혜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검색 어디서 할까요? 아까 우리 네이버 선생님, 네이버에서 검색할 것 같죠? 한번 초등학생들한테 검색해봐. 그럼 놀랍게도 유튜브를 먼저 검색을 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검색 엔진 1위가 구글입니다. 2위가 뭘까요? 야후? 아니에요, 유튜브예요. 검색 엔진이에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검색 엔진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검색할까요? 남학생들 1순위 가장 먼저 검색하는 거 게임 관련된 거. 여학생들은 화장, 메이크업 관련된 거. 그리고 처음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지, 기저귀 어떻게,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어머니한테 물어봤던 것들 이제는 유튜브한테 물어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한글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글자를 모르는데. 유튜브에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 누른 다음에 또봇 변신하는 거 보여줘? 그러면은 얼추 또봇 변신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가 보고 싶은 거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의 사용량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유튜브 안에는 엄청난 양의 러닝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유튜브한테 배우자. 그래서 저는 유선생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재밌게도 작년에 유튜브의 모토가 러닝이었어요. 실제로 저희랑 딱 맞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러닝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재테크, 부동산, 건강, 정말 온갖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방대한 러닝 컨텐츠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씩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러닝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시는지도 분명히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수업 재미없어요 했던 친구들도 유튜브처럼 수업을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한번 배우시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는 치과 선생님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동기부여 영상, 공부 자극 영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래야 뭐 쪽쪽 잔소리하는 영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론이 좀 길었고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러고 그냥 40분 동안 공부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18만 명이 봤어요. 저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니네 저런 거 보니? 근데 예, 그래서 저희 보는데요. 왜 봐? 졸리면 저거 봐요. 야, 졸리면 나가서 바람을 쐬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해야지 왜 보니? 저거 보면은 다 펴놓고서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되게 자극을 받는다 그래요. 실제로 요즘 학생들은 잠을 깰 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잠을 깨는 그러한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플립러닝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보고 나서 제가 좀 놀랬던 게 멋진 양복에 되게 성화를 꾸며놓고 심지어는 마이크도 구입을 해가지고 찍으셨더라고요. 동시에 저는 어떻게 찍고 있었냐면은 얼굴이 안 보이죠. 어두운 새벽 2시에 노트북 카메라를 해가지고 도둑놈처럼 나왔어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어폰에 달려있는 마이크 있죠. 거기다가 얘기하니까 소리가 나는데 놀랐어요. 제가 찍어놓고 제가 안 보니까 너무나 애한테 미안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저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요. 뒤에 배경도 좀 꾸미고 화이트보드도 좀 사가지고 판선, EBS처럼 좀 하고 가끔씩은 좀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에서 연자도 직접 초대를 좀 해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해외 연장으로 오셨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자, 오늘은 제 강의랑 전혀 관계 없잖아요. 하지만 5,000원짜리 가발 하나만 있으면은 그 어떤 유튜버의 컨텐츠보다 재밌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러고 나왔는데 정말 안쓰럽다. 공부 좀 해주자. 너무 미안하다.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사회적인 계약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좀 짧게 영상 재밌게 해서 올리면은 보고 오는데 놀라운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제 강의를 다 유튜브에다 올렸는데요. 유튜브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추천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제 강의보다 훨씬 좋은 영상들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총 시간이 65년치가 올라와요. 내가 오늘 맘먹고 다 봐야지 하면은 65년 뒤에 하루치 가보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영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최소한 여러분의 강의보다 제 강의보다 좋은 강의가 있겠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 강의를 보고 옆에 있는 추천 영상을 얼마나 보나 했더니 58%의 학생이 제 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중에 뭐 사이에 강남스타일 보다가 이제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업에 들어왔는데 질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교수님, 왜? 교수님 강의에 따르면 요거 하는데 뭐 미국에 있는 누구 선생님 강의에 따르면 질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뜨끔뜨끔할 정도로 수준, 통찰이 깊어져 있어요. 똑같은 컨텐츠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니까 비판적인 사고가 생긴 겁니다. 이거 너무나 강력한 기능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인 1채널 하실 거기 때문에 촬영하는 거 간단한 팁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복잡한 기구 사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면 충분하고요. 거치대는 있어야 될 거예요. 네이버 가서 고릴라 포드 검색하시면은 1,500원짜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써요. 1,500원짜리. 약간 이렇게 삐뚤삐뚤 하거든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걸어놓고 쓰시는데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2개가 있어요. 셀카 모드랑 리얼 월드 찍는 더 고해상도가 있는데 고해상도 찍으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셀카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꼭 자기 얼굴을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내가 웃고 있는가, 내가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가끔씩은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성대모사도 좀 하면서 재밌게 수업을 하면은 모니터 보면서 조금씩 좋아지죠. 재밌게도 온라인 강의를 계속 찍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가 좋아져요. 옛날에 저 이렇게 강의 안 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다음 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제 발성도 바뀌고 자, 지금은 미분과 적분을 배워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호들갑도 좀 생기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 경험이 오프라인을 분명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수업했던 아이들이 분명히 오프라인 환경 바꿔 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다시 판서술로 돌아가면은 아이들 지루할 겁니다. 100% 지루할 겁니다. 동영상으로 너무 재밌게 봤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지루할 거예요. 자,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쓰시고요. 카메라 사시면 좋은데요. 저는 추천 안 드리는 게 충전 따로 해야 되고 메모리 카드 빼야 되고 번거로워요. 번거로우면 사람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시고요. 그걸로 편집이 돼요. 편집하시고 유튜브에 공유하신 다음에 링크 빼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주시면은 순식간에 끝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아마 과외 해보셨을 거예요. 책 펴놓고 줄 치면서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든 다음에 그 모습을 그냥 찍는 거야. 그러면은 얼굴도 안 나오고 가장 손쉬운 슬림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에다가 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손가락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제 손가락이 안타깝네요. 우리 헐크 손가락인데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제 손가락을 보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좀 실을 수 있으니까 저희 지적과 특성상 칫솔과 친해서 네, 자막도 없죠. 특수 효과도 없죠. 하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몹시 긴장하면서 제 강의를 초집중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스마트폰 찍으시고요. 저거 그대로 올리시고 링크 쏴주면은 어느새 여러분의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 조금 더 요령이 생기시면은 편집을 시작을 하세요. 아이폰, 맥북 쓰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무비라고 하는 무료 앱이 있습니다. 이거 쓰시고요. 저는 안드로이드 폰 쓰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유료까지 쓰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국내 앱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앱이에요. 요거는 정말 한번 써보셔야 돼요. 키네마스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중에 유료 앱 중에 루마 퓨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대단합니다. 물건이에요. 이렇게 쓰시면은 간단하게 편집이 가능하실 거고요. 나는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야 하시는 분은 조금 돈을 들이셔서 캠타지아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화면 녹화, 자료 녹화, 여러분의 얼굴 촬영, 편집, 자막 다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투자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안에 놀랍게도 화면 녹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드디어 화면 녹화 중에 여러분의 얼굴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으시고 선생님들의 얼굴 넣으시면서 목소리와 판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강의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고요. 난 여기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맵션, 밴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도전 뭐 이런 것들 막 자막 해볼 빵 터지고 이런 거 한번 넣어주시면 우리 선생님 수준이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상당히 재미있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영상은 거의 다 소리 없이 보는 거 아시죠? 요즘 아이들 영상 물어보면 85%가 무려 소리 없이 자막만 봐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자막을 꼭 넣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브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고요. 영상 올리면은 지가 알아서 자막을 다 넣어줘요. 그러면 영상 보실 필요 없이 자막 보면서 편집을 하시면 순식간에 영상 편집이 끝납니다. 이것도 역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건데 무료로 쓰실 수 있어서 아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어디에 올릴까요? 저는 유튜브에 올리다가 말씀드렸죠. 근데 끝나면 꼭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강의 자료가 너무 좋아서 한 수천만 원치 해요. 근데 이걸 무료로 올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내지는 또 반대로 저는 제 강의 자료가 다 훔쳐온 거라서 이게 올라가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 올리실 때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 공개. 그러면 감옥 가실 수 있어요. 반면에 비공개를 하면은 여러분만 보시니까 의미가 없죠. 중간에 부분 공개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요. 근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 그 링크를 클릭해야 나와요. 그 링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열쇠처럼 클릭하면은 그때 볼 수 있는 영상이죠. 대부분 우리 유치원 아이들 뭐 재롱잔치 하고 나서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엄마들 전화하죠. 우리 얼굴 나오는데 지워주세요, 내려주세요. 근데 내
네, 유튜브 부분 공개라서 링크 가진 분만 볼 수 있어요 라고 답변 드리면은 훨씬 좀 안전하실 것 같고요. 심지어 유튜브에는 얼굴 모자이크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얼굴만 모자이크 해라고 버튼만 누르시면은 알아서 모자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사랑하는 이유고요.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에다가 올리셔가지고 공유하셔도 되고요. 난 그래도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학생의 수가 한 30명이다 하시면은 CD롬을 한 30개를 구우신 다음에 꼭 보고 난 다음에 부러뜨려라 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시대가 됐고요. 두 번째 레시피인데요. 이거 학생들 좋아합니다. 바로 게미피케이션이에요. 매 시간 하기에는 교육적으로 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한 학기에 딱 한 번 합니다. 언제? 중간고사 첫날 가장 지쳐있을 때. 자, 진도 나갈까요? 그러면 뭐 이러잖아요. 그때 진도 안 나가? 그러고선 제가 나가버려요. 애들이 선생님 화났어? 그렇죠. 웅성웅성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밖에서 문이 철컥 잠겨요. 뭐야? 근데 문 아래로 하얀 종이가 들어가요. 펴보니까 이 문제를 풀면 풀려주겠다. 놀랍게도 애들이 하고 안 풀 것 같은데 미친 듯이 풀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나가야 된다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방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방탈출 카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어머나, 이거밖에 안 계신가요? 네. 요번 주 숙제입니다. 방탈출 카페를 꼭 가보셔야 돼요. 이걸 왜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 가보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내 돈 내고 들어가서 문을 잠궜는데 심장이 뛰어요. 못 나가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 완전히 상상과 몰입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시작이 됩니다. 교실 탈출을 시작하면은 애들이 놀랍게도 책이 찢어져라 넘겨가면서 답을 풀기 시작을 하고요. 그걸 풀고 나오면은 이렇게 인증샷을 제가 찍어주고요. 그걸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저희 학교에 6층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50분까지 간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매점 주인과 제가 딜을 해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 내에 도달하는 친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생색을 아주 크게 냈지만 실제 먹는 친구는 한 3-4명 정도밖에 안 돼서 아주 저렴하게 생색을 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학생들 댓글 보면은 너무 재미있어요. 매점까지 계단으로 등산하며 먹는 메로나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다리 근육 터지게 달렸는데 시간 초과라 아이스크림 못 먹었습니다. 애들이 수업 중에 웃는 모습 참 보기 힘들었는데 게임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웃기 시작을 하고요. 교과서를 보면서 신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미분, 적분, 문제 풀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아이스크림 사준 적 없었거든요. 최소한 내가 이거 푸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은 거예요. 내가 문제 풀어봤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는데 최소한 이 문제 하나 풀었더니 내 손에서 자물쇠가 풀렸다는 물리적인 경험. 이거 죽은 지식이 아니구나. 뭔가 써먹을 수가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는 순간 이 과목은 이전의 과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혹시 좀 더 게미피케이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의 실제 선생님이 만드신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브레이크아웃 EDU라고 교육 목적으로 이러한 자물쇠 세트를 팔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수학 선생님인데 3.14 뭐 그 파이가 답이다 그러면은 자물쇠를 조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4가 답이 되도록 그렇게 세팅. 나는 영어 단어를 해야 된다. 뭐 트리를 해야 된다. TREE 하고 던져주시면은 애들이 풀어가지고 풀리는 순간 터지는 거죠. 와! 영어 수업 시간에 탄성이 나오는 거 경험 거의 못 해보셨죠? 미국 문제 푼 다음에 와! 이런 적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거 하고 나서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 상자가 열렸을 때 아이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거 보시면은 내 과목이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었나? 라고 하는 착각이 아마 드실 정도로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을 하냐면은 게미피케이션이 교육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과 계약, 치의학 계열에서도 이러한 게미피케이션 도입이 적극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가장 좋은 사례가 에이즈 관련된 단백질이 되게 중요한 단백질이 있었는데
단백질이 꼬여 있어요. 폴딩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려 15년 동안 전 세계 의사들이 알고 싶었는데 못 풀어냈어요. 근데 이거를 폴딩 플레이어스라고 하는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15년 동안 과학자랑 의사들이 못 푼 거를 단 열흘 만에 유저들이 풀어냈습니다. 이게 게임의 힘이에요. 재밌으면은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까먹을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 어쩌면 기억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를 참여시켜 주세요. 그럼 저는 배웁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주세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전의 과목과는 전혀 다른 과목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상현실 도구인데요. 이거를 제대로 하시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비용과 도구가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글에서 나온 카드보드라는 거는 마분지예요. 정말로 마분지고요. 요거 적으신 다음에 스마트폰에 꽂아주시면은 이거를 쓰면은 놀랍게도 이게 입체로 보여요. 나는 지금 대구에 있지만 저거를 쓰는 순간 중국의 만리장성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수업 시간일까요? 수학 시간이에요. 왜 만리장성을 보고 올까요? 곡선의 길이를 계측을 해야 되는데 곡선의 원호의 공식을 배워야 되는데 만리장성을 먼저 보고 오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직선이 아니야 얘들아. 꼬불꼬불한데 이거 어떻게 잴래? 실로 재요 내지는 걸어서 재요. 곡선의 길이를 재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 네, 오늘 배워볼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원호의 길이를 재는 거는 리얼월드의 문제를 푸는 거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호기심도 생기고 실제로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상현실 도구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하면은 구글 아트앤컬처라고 하는 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교과서든지 간에 이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과목이랑 반드시 매칭되는 테마들이 있어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500개 이상의 미술관, 박물관이랑 매칭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기가픽셀 카메라로 찍어온 겁니다. 기가픽셀 카메라가 뭐냐면 일반 DSLR 카메라 있죠? 그거의 1000배 해상도예요. 거의 현미경 수준입니다. 지금이 딱 좋은 사례죠.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못 가요. 지금 어떻게 가요? 코로나가 있는데. 하지만 아트앤컬처에 들어가시면은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을 보티첼리의 붓터치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잉크를 뭘 썼고 어디에 비밀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요 보티첼리가 그린 옆쪽에 보시면은 이 꽃밭에서 여신들이 뛰노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아래 꽃 그림 뒤에 200여 개의 꽃이 그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투스카니 지방에 있었던 진짜 200개의 꽃을 다 그린 거예요. 그 그림 보면서 식물 수업, 생물 수업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보고 나온 다음에 이러한 구글 스트리트뷰를 통해 가지고 우피치 미술관을 돌아볼 수 있는데 관람객이 없을 때 찍어놨기 때문에 아주 쾌적합니다. 요 그림, 바로 요 그림 안에 보시면 200여 개의 꽃이 있는데 다 달라요. 이러한 교육적인 컨텐츠를 무료로 인터넷만 된다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아트앤컬처 저는 꼭 권장을 드리고요. 아, 저희들은 그런 컨텐츠를 못 만드나요? 만드실 수 있어요. 카메라 중에 VR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360 카메라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부끄럽긴 하겠지만 머리 위에 그냥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부끄러움을 없애셔야 돼요. 잠깐 부끄러움을 줄이시고 꽂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견학을 다녀오시거나 진짜 유명한 분을 인터뷰하고 오시거나 하는 모든 컨텐츠가 다 실시간 컨텐츠, 좋은 컨텐츠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올려버리시면 돼요. 동영상 다운받듯이 넣어버리시면은 유튜브가 360도로 스티칭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안에 들어가서 이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공간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공간감이 아니에요. 바로 1인칭 시점입니다. 아무리 3인칭으로 찍고 3인칭으로 동영상 찍어봤자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고 나면은 몰입감이 생겨요. 이머시브 러닝이라고 하죠. 내가 그 입장에서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아마 약간 민감하신 분은 요거 보고 약간 멀미 느끼시는 분이 종종 계시거든요. VR 하면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멀미를 좀 합니다. 그 정도로 몰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너무 잘 속아요. 제가 요거 고무선 빵 때리면 아마 아야 하시는 분 지금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내 오른손 위치에 있는 고무를 때린 것만으로도 내 뇌는 아야 하는 신호를 화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학교육도 마찬가지지만 3인칭으로 찍는 건 더 이상 안 해요. 백날 봐봤자 아무런 게 없습니다. 체조 선수 체조하는 거를 3인칭으로 찍으면은 체조 선수의 뇌파를 찍었을 때 뇌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1인칭 시점으로 체조한 걸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놀랍게도 동일한 부위에 운동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VR이고요. VR도 사실은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 친구들은 이걸 씌워놓으면은 보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폐쇄형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애들의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VR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나왔는데 AR이라는 거예요. 제목은 멀지큐브라고 하는 거고요. 구글 들어가셔서 이 멀지큐브라는 거를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러한 지도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뭘 하시는 거냐면은 이 자기 손에다가 띄워 놓으시면은 저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심장, 사람의 뼈 이런 것들을 저 상자를 가지고 돌리는 거지만 그 위에 영상이 겹쳐지면서 증강현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VR보다는 AR로 벌써 많이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들이 남았는데 이건 제가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로 강추드리는 건데요. 바로 구글 독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기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결과물을 남기기 위해서죠. 그렇다면은 같이 협업하고 같이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건데 아래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다 좋아요. 문제는 그게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사라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너무 낭비가 많은데 구글 독스는 클라우드형입니다. 인터넷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100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커서가 100개가 쫙 움직이면서 글을 쓸 수 있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이게 벌써 도입이 돼가지고요.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해요. 여기저기서 노트북이 펴집니다. 구글 독스를 저희끼리 공유한 다음에 한 명은 막 받아줘요. 한 명은 표를 그리기 시작을 하고요. 한 명은 제 강의 슬라이드를 찍습니다. 그리고 구글 독스에 다 올리면 강의가 끝난과 동시에 필기가 끝나 있고요. 70명이 이미 공유가 다 돼 있어요. 필요한 친구는 출력하는 거고 아이패드가 있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PDF 형태로 요즘 또 거기다가 펜으로 참 공부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복사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결국은 저희 학교 복사집이 망했습니다. 저도 시험을 종이로 안 봐요. 학생들도 필기를 복사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집이 결국 망했죠.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학생들과 함께 책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쓰다 보면 가끔씩 글이 날아가거나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구글 독스에는 영어로는 히스토리, 한국말로는 버전 기능이 있어서 옛날 버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실제 저희 아이가 책을 간단하게 썼는데 그 책을 쓴 걸 가지고 이제 출판을 해주려고 작업을 했는데 초등학생이 쓴 거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내주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POD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Publish on Demand고요. 요즘 책 사는 거 다들 어떻게 쓰시죠? 책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물론 사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 구매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출판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책을 첨부를 찍어놓고 할 게 아니라 인터넷을 주문이 오면 얼른 인쇄해가지고 택배로 싸주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POD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를 찍어야 된다는 부담이 없어서 그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현재 국내에서는 두 개의 큰 회사가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나온 퍼플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크고 가장 이제 권위가 있습니다만 약간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저희 아이 책을 한번 내준 다음에 사실은 그 이후에 안 내고 있는데 어쨌건 요게 이제 쓰면 좋은 게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쓴 스페이스 닌자라는 책인데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에 저자라고 해서 저희 아이 이름이 나와요. 무려 4권이나 팔렸습니다. 2권은 제가 샀고 2권은 저희 아버지가 사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애가 목에 이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4권이나 팔려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 입장에서 그게 큰 경험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2편, 3편 계속 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만큼 좋은 경험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야, 네이버에서 내 이름 검색해봐. 나와. 나 작가야. 이런 경험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문집 같은 것들 제본 떠가지고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POD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검색될 수 있게 해주면은 학생한테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교보문고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쉬운 서비스가 있습니다. 북크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서비스는 정말로 너무 쉬워요. 워드건 아래 한글이건 직접 쓰시고 그림 넣고 교정 보시고 PDF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 거기서 네, 끝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출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또 하나의 책을 정말 뚝딱 썼어요. 2주 만에 써가지고 올렸는데 벌써 한 30권 정도 팔렸어요. 심지어는 인쇄도 기존 출판사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했거든요. 디자인, 교정, 편집 다 해가지고 준 거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력만 해주는 거라서 사실 돈을 많이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어쨌건 북크크를 하시게 되면은 재밌는 게 예스24랑 알라딘에서 검색이 됩니다. 근데 북크크가 머리를 잘 쓴 게 10권 이상 팔리는 순간부터 검색이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10권 샀어요. 제가 먼저 10권 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알라딘 예스24에서 검색이 돼요. 요거의 또 하나의 장점. 책을 쓰다 보면은 선생님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내지는 내용을 바꿔야 돼요. 어떡하죠? 출판사에 전화해서 네, 첨부를 찍어놨는데 한 10년쯤 뒤에 바꾸실 수 있겠네요. 이런 얘기가 예전에 간 건데 이제는 들어가셔서 PDF를 바꾸시면은 바꾼 즉시 2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타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작년 책, 오늘 책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검색하시면 되고 책을 내시면 되고 ISBN까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 몇몇 선생님들은 이걸 또 업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레시피는 영어 수업, 연극 수업, 여러 가지 창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구글에서 제공한 툰타스틱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만화로 영화를 꾸미는 앱이에요. 요거 아이디를 지어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만화를 가지고 옛날에 인형 가지고 노는 것처럼 야, 내 칼을 받아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목소리 더빙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배경도 있습니다만 원하시는 경우에 여러분이 배경을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 애니메이션도 배경으로 제공이 되니까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만들었던 그런 작업인데 저희 아이랑 집에서 같이 한번 만들었던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자, 지금부터 구글 에듀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구글 에듀데이는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아빠랑 아이랑 예전에 친구들끼리 뚝딱뚝딱 기승전결 영화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끝이에요. 정말 쉽습니다. 또 하나의 도구, 과학 선생님들, 사회 선생님들 꼭 이건 쓰셔야 돼요. 꼭 right now, 오늘 꼭 다운받으세요. 스마트폰 안에 정말 많은 센서들이 들어있는데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그냥 카메라만 찍으시고 유튜브만 보셨는데 과학 저널, 한국말로는 과학 저널, 영어로는 사이언스 저널이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구글에서 나온 무료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가속력 센서, 빛 밝기 센서, 소음 센서, 기압 센서, 심지어는 전자기파 센서가 다 들어있어요. 카메라 이용을 하면 빛의 밝기가 측정이 됩니다. 마이크를 이용하면 소음이 측정이 돼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기압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 들고 뛰면 속도가 측정이 돼요.
노트북에 갖다 대면은 전자파가 측정돼요. 이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실험들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비행기가 뜨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24시간 측정을 하면 그래프로 그려져요. 몇 시대가 가장 비행기가 많은데 우리 공부할 시간에 우리 같이 편지 써가지고 비행기 한번 바꿔보자.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지역이 있는데 몇몇 룩스 이하예요. 한번 시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보자. 해서 가로등이 설치됐을 때 아이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더 낫게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거 체험할 수 있겠죠. 엄마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가서 측정해보니까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엄마 좀 떨어져서 보세요. 이런 것들도 모두 측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메이크업 교육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는 구입이 어렵습니다만 뭐 배대지 같은 거 활용하시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실 건데, 메이커 도구랑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를 연동을 시키시면은 정말 뭐든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풍속계, 풍량계, 유속계 다 됩니다. 왜냐하면 센서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는 메이커가 매칭을 시켜주시면 뭐든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기압이 바뀌어요. 그래프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프의 기울기 계산하고 여기는 몇 층일까? 그럼 벌써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수학인지 사회인지 과학인지 알 수 없는 융합형 수업이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가능한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CYOA. 선생님 수업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 그럼 니네들이 한번 해봐요. 그럼 자기들끼리 공부하면 역시 재미없거든요. 우리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우리 과목을. CYOA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영화 배우가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물어본다면 당황스럽겠죠. 근데 이게 엄청 요즘 유행이에요. Choose your own adventure. 사실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책을 읽다 보면은 중간에 나쁜 놈이 나타났다. 총을 쏘면 2페이지, 도망가면 3페이지. 그냥 도망 3페이지. 갔더니 계속 쫓아온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결말이 나뉘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참 인기가 없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은 아틀라스 오프피라라고 하는 유명한 CYOA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복잡한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거를 애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은 흔히 말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코딩형 사고, if and then, yes or no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스토리텔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는 CYOA로 코딩을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언플러그드 코딩이죠. 자, 가장 좋은 방법, 인터넷 들어가셔서 CYOA 템플릿이라는 걸 찾으시면 엄청나게 뭐가 많이 나와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 여기다가 국어다, 수학이다, 영어다 하면은 던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걸로 CYOA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좀 허황하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컨텐츠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온 컨텐츠를 저 종이로 주면은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CYOA로 영화나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파워포인트, 구글 슬라이드, 유튜브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이 선생님, 혹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유튜브. 네, 사실 저는 선생님 유튜브를 선택하실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되게 어떻게 알았지? 막 그러시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만들어왔죠. 다 만들어왔죠. 파워포인트, 구글 슬라이드 모두 원래는 슬라이드가 순서대로 넘어가지만 여기 안에다가 오브젝트라는 걸 넣으면은 슬라이드를 링크로 걸 수가 있어요. 얘가 1번 슬라이드면 2번, 3번, 4번 슬라이드죠. 나는 요거야. 그러면 얘는 3번 슬라이드로 바뀐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스토리텔링만 되어 있으면은 슬라이드 가지고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구글 슬라이드 뭐가 가능해요? 영상 들어갈 수 있죠. 그림 들어갈 수 있죠. 글 들어가죠. 음악 들어가죠. 영화 뺨치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치과 의사 윤리학 수업이에요. 윤리가 딜레마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콘텐츠인데 실제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고등학생 딸과 함께 치과에 내원을 했는데 잇몸이 부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방사선 촬영을 좀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딸이 방사선 안 돼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찍지 말아주세요. 약간 느낌이 좀 싸합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잠깐만 좀 나가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하다니까 사실 임신이에요. 고등학생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모르시나요? 네, 모르세요. 아니 그럼 나중에 출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몰래 병원이나 친구 자취방에서 애를 낳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 그래서 정말 큰일 나겠어요. 자, 여기서 저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아니면은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인으로서 어머니에게 알려야 될 것 같다. 여러분의 선택.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한테 안 알렸습니다. 자, 잇몸이 많이 부어있네요. 피검사를 해볼게요 했는데 저희 치과에서 잇몸이 심하게 부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혈병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백혈병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님, 백혈병 같습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황당한 얘기를 해요. 어머나, 다음 주가 기말고사인데. 아니 어머니, 백혈병이라고요? 애 충격받으면 시험 성적 떨어지니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질병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자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 돼요. 성적 떨어져가지고 단대 치대 못 오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죠. 치대는 단대고 그중에 제가 치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100미죠. 살짝 광고도 좀 넣고요. 어쨌건 자제분에게 저는 백혈병이라는 걸 알리겠습니다. 안 돼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몸살이라고 하고 약물 치료를 해주세요. 여기서 저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알릴 것이다. 아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을 감추겠다. 여러분의 선택. 이렇게 해서 또 갈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자, 이제 치료비가 만만치 않으시겠네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애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지원을 받아야겠어요. 아, 따로 거주하고 계신가 보군요. 애 아빠는 자기 애인 걸 몰라요. 와,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18년을 비밀로를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19년 전 담배 입고 투다리를 어떡해. 그날 우리 너무 취했죠. 이렇게 해서 짧지만 정말 짧지만 슬라이드 안에 상당히 막장 드라마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치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다 들어가 있죠. CYOA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나면은 너무 재밌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린아이가 만든 건데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기계가 있다. 그 기계가 타임머신이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돌아서 피해갈까? 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1번 영상으로 만들고요. 유튜브로 영상이 끝난 다음에 추천 영상을 위에다가 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 영상, 3번 영상을 각각의 옵션을 제가 지정을 해버리면 1번 영상 보고 2번과 3번 중에서 나는 들어갈래. 그럼 2번을 누르면 2번 영상을 가겠죠.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CYO에 검색하시면은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보고 또 보고 해피엔딩 나올 때까지 너무나 재밌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강조하고 싶어요. 구글이 행아웃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도구는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구글 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뭐 줌도 등장을 했는데 전부 다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심포지움을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심포지움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온라인 도구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회의도 전부 다 이제 줌으로 하고 무슨 국가과제 평가 같은 것도 줌으로 하고 이제는 이런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꼭 회의할 때만 써야 돼? 라는 생각이 회의가 드는 거죠. 네, 그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자, 저는 교실에 안 들어가요. 그럼 애들이 교수님 왜 안 들어와? 갑자기 화면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니까 실시간이에요. 야 뭐야 조교가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내시고요 유튜브 앱을 로그인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서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제 영상에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술방에 있고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제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답니다. 거대한 장비가 필요할 것 같으시죠? 의외로 스마트폰 하나가 인터넷만 몰려 있으면은 꽤 나쁘지 않은 퀄리티로 심지어는 딜레이도 거의 없어요. 2초에서 3초 정도의 딜레이밖에 없고요. 제가 올라오는 댓글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학생들한테 답변을 해주면은 저만의 마리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질문 막 올리고요. 제가 네, 8228 학생님 좋은 질문이고 뭐 사연 읽히는 막 여학생처럼 막 설레하면서 야 나 읽혔어 나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실에서 할 수 없었던 라이브 수술의 경험을 제공을 해주면은 놀랍게도 학생들이 저한테 돈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500원을 제가 벌었어요. 지금 500원을 벌었는데 인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답변을 너무 재밌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과 함께 이러고 나서 하는 모든 수업들은 라이브로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거 뭔지 알아. 상상이 가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워낙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원격지에서 강의하는 것들 이제는 뭐 일도 아닙니다. 인터넷 끊기지도 않고 회사도 나쁘지 않고 실제 주고받고 하는 피드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더 쉬운 경험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어떤 도구를 추천드리냐면 오늘 1인 1채널 만드실 거죠? 네, 그러시면은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저처럼 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처음 만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안 될 거예요. 노트북으로밖에 안 됩니다. 노트북에 있는 웹캠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내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마도 위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한번 이상한 거 찍어서 올릴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만 스마트폰으로 송출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노트북이 있으면 그냥 송출 가능해요. 웹캠으로. 이렇게 해서 라이브로 원격에 있는 학생이랑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이왕이면은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서 같이 토의하는 이런 모습을 제공하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 혼자 강의하는 것보다 패널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댓글이 올라오고 500원을 쏴주고 거기에 피드백을 보여주면 얼마나 더 신날까. 그게 바로 스트림야드라고 도구입니다. 이거는 구글의 도구는 아닌데요. 역시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도구예요. 누가 보더라도 흔히 보시는 이러한 화상회의 장면과 강의가 보이는 슬라이드를 유튜브로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댓글이 올라오죠. 그 댓글을 보면서 댓글에 답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누구누구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댓글을 보고 패널이 실시간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거의 100분 토론, TV에서 하는 100분 토론을 저희가 무료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간단한 조작만 하시면은 카메라 배율 바꾸실 수 있고요. 화면 띄웠다가 줄이시고 자막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자막을 위에다가 크게 띄워주실 수도 있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몇 번 해봤더니 요령이 생겼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6명이 굳이 사람이 모여서 할 게 아니라 6개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은 6개의 각도에서 촬영이 되겠는데 그러면 거의 축구 중계하듯이 6개의 각도를 외부에다가 송출할 수 있겠구나. 혹시 체육학생 계시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학생들이 하는 체육 장면을 전 세계에 라이브로 6개의 각도에서 쏴주는 거죠. 저희 실습 강의 모습입니다. 학생이 없죠. 코로나 때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오는데 실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바나나를 하나씩 다 구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바나나를 꼬매는 실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스트림야드를 이용했어요. 제가 4개의 카메라를 이용했습니다. 1번 카메라는 아이폰이에요. 위에서 찍는 거고요. 2번
2번은 아이패드예요. 옆면에서 찍었고요. 3번은 저희 선생님의 스마트폰입니다. 움직이면서 전체 영상을 찍어줬고요. 4번은 노트북에 있는 웹캠이에요.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카메라 감독이 돼가지고 4개의 카메라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자, 1번 카메라 줌해 주시고요. 자, 1번 카메라는 자, 여러분 봉합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자, 2번 카메라 띄워주세요. 2번 카메라가 나오고요. 3번 카메라가 나오고 마치 하나의 완성된 방송처럼 진행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4번 카메라에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실습물을 자기들도 카메라에 갖다 대면 저도 보지만 다른 친구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못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 거 못 보고 지 것만 보고 끝났던 건데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잘했는지 다른 친구가 더 잘했는지 비교도 되고 야 이거 나중에 오프라인 하면 꼭 써먹어야겠다. 오프라인에서 한번 써먹어보고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대구에 계신 우리 신민철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민철 선생님이랑도 공개 수업을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바쁜데 애들 공개 수업 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팀 야드로 쏴버린 거예요. 저는 청안이었고 여기는 이제 대구였는데요. 카메라 4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실을 4개의 앞에서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옆에 댓글로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애가 저 따위로 앉아있고 이런 댓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실시간 수업들을 생중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한 기구가 아닌 정말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능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 역시도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의 루틴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는데요. 저희 교수님 중에서 한 분,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항상 메모리 카드 갖고 와서 노트북에 꽂은 다음에 요 화면만 보시고 1시간 동안 강의하고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아이 컨택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강의를 하시는 중은 어느 날 갑자기 프로젝트가 나가버렸어요. 램프가 꺼졌는데 저희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혼자 자기 화면 보면서 1시간 정말 강의를 하시고 나가다가 발견해가지고 엄청 이제 화를 내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감명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매일매일 수업을 하지만 물리적인 프로젝트는 켜져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마음에 심리적인 프로젝트가 꺼져 있습니다. 애들은 몸은 출석인데요. 마음은 결석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애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졸던 애도 깨고요. 죽은 줄 알았더라도 살고요. 뭐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말을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보다 친구가 더 잘 가르쳐요 라는 친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피어 티칭, 피어 공부에 가르치죠. 선생님이나 다른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보다 동료로부터 배우는 학습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역시 가르치는 사람 역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공부하게 된다는 그 형태로 가는 거죠. 앞으로 교육은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교실의 형태를 이렇게 바꾸려면 어떤 문제를 해야 될까? 교과서는 과연 필요할까? 내가 쓰고 있는 교과서는 과연 최선일까? 더 좋은 건 없을까? 그러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다들 성실한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사이언스 저널에 나왔습니다. 다수의 개미들이 전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개미한테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카메라로 관찰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결과예요. 이걸 알고 나서 개미한테 솔직히 좀 배신감을 좀 느꼈죠. 성실함의 캐릭터였는데 알고 봤더니 3%만 항상 일을 하고요. 25%는 절대 한 번도 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72%가 절반 정도 일을 해요. 야, 개미라고 하면 진짜 성실한 캐릭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충격이었죠. 이게 제가 보는 학교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죠? 하이 어치버, 가장 많은 성취하는
상위 3%를 보고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25%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취미도 없어요. 일도 하기 싫은 이 25%.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아우, 열심히 하면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 이 25%. 모든 교육과 수업과 부모와 학생의 관심은 이 3%가 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경쟁을 하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끝에 성공이 있을까? 좀비처럼 달려만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좀 걱정이 들어요. 앞으로 교실에서 저는 이런 모습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이 어치브가 아닌 하이 퍼포머. 내 능력은 요거지만 요거에 100%를 난 하고 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제 능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족해요. 그러니 잘하고 있다. 3%에 열심히 달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25%에 나는 공부가 싫어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75%에 72%에 그냥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이 퍼포머를 통해서 에듀케이팅,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주는 교육을 잘 하다 보면 경쟁은 적고 다양성은 많아지고 스트레스는 적고 관계는 좀 조화로워지지 않을까. 저희 수업 중에 해부학 수업은 정말 인기가 없는 수업인데요. 제가 해부학 교수님한테 조언을 드렸어요. 모든 아이들이 해부학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 수업 중에 분명 3% 해부학 신동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 보시면서 교육하시고요. 72%의 그냥 그런 친구들은 내가 해부학 문맹을 좀 퇴치한다라는 기분으로 약간만 가르쳐 주시고, 도저히 해부학에 관심이 없는 그 25%는 딴 거 뭐 잘하는지 좀 찾아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치의학에서도 모두가 다 치과의사가 돼서 1등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어치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하이 퍼포머가 필요합니다. 너 그림을 잘 그리니? 그럼 한번 옷을 한번 디자인해봐. 야, 너 기계를 잘하는구나. 치의학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볼래? 각각이 갖고 있는 재능과 취미를 좀 살리면서 모두가 좀 다양하고 모두가 조화롭고 스트레스가 적은 하이 퍼포머의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강의가 끝나면 항상 하는 질문이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치과의사가 교육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하는데요. 저는 12년에 내지는 12년 이상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온 학생들이 멍하니 앉아서 제 얘기만 듣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재능도 좀 알고 싶고 꿈도 키워주고 싶었는데 저 혼자만 떠들고 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싫어서 학생들과 마주치는 그 시간을 최선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궁리의 결과물이 오늘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이 중에 뭔가 마음에 맞는 것들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을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빨간 약을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이 빨간 약을 드신 분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장담컨대 몹시 외롭고 몹시 번거로울 길일 겁니다만 같이 하면 돼요. 혼자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세요. 이메일, 페이스북, 그리고 아주 좋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주 누구 거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주 좋은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을까요?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책을 선물 한번 드려야 돼가지고 아, 네. 네. 이거를 가위바위보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오른손 위로 들어주시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저한테 지신 분은 손을 내리시면 돼요. 치사하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리시고요. 보자기 내리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시고요.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시고요. 오, 네.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리시고요. 다들 왜 이렇게 따라하시지?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리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시고요.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시고요. 자,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자, 세 분 남았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리시고요. 오, 없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시고, 왜 이렇게 잘하시지?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시고요. 네, 두 분 남았습니다.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시고. 네, 끝에 계신 선생님께.
덕분에 경쟁을 뚫고 가위바위보의 여신을 등장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질문을 좀 간단하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한두 분 정도만.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너무 명강이어서. 교수님은 오전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촬영을 하고 오셨대요. 네. 대구까지 모시기 참 힘드신 귀하신 분이신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들 많은 영감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으로 한 번 더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